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탐구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과학자들을 애국자로 기준히 여기시며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은하 과학자 거리의 곳곳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100이 2013년 9월 8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 65돌을 맞으며 과학자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완공된 은하 과학자 고리에 몸서 나오시어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곳이 없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새고리가 서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별로 알려지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 2013년 2월 착공의 첫 삽을 뜬 때로부터 7달 사이에 은하 과학자 거리가 서게 됨으로써 온 나라가 다 아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새고리가 일도소던 그날 우리 은하 과학자 거리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과학자들이 내 몸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음을 붙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몸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모님께 기쁨의 보고를 들으시겠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민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못에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과학자들이 살게 될 살림집 건설 계획과 설계안도 지도해 주시고 비 내리는 그전 날에는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어 과학자들의 살림집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정을 기울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다심한 친오버의 사랑 속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시기에 우리 과학자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로 은하 과학자 고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날 살림집들과 운하타가사를 돌아보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우리 운하일루촌도 찾아주셨습니다. 유치원에 들어서시며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운동장에 검은 깔판을 깔아놓으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넘어져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기뻐하셨습니다. 물놀이장이며 식당, 전방들을 하나하나 돌아오시면서 매 방들을 재미나면서도 섬세하게 잘 꾸렸다고, 바로 여기에서 미래의 과학자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대교육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들이 적의 미래를 키우는 데서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귀중한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식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도록 모든 조건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의 투쟁에서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후대들을 위한 일이며 과학으로 조국을 떠받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도 곧 애국 사업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순고한 후대 사랑 속에 이곳 타가소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은 나라의 앞날을 떠미고 나갈 기둥감들로 훌륭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운하과학자 고리를 돌아보신 후 우리 과학자들은 인차 사랑의 새집에 보금자리를 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너무도 응당한 일을 한 우리들에게 사랑의 새집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삶과 충성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몸소 우리가 살게 될 고리를 운하과학자 고리로 명명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새겨 안으면서 그때 우리들은 과학기술로서 당을 받들고 대루리오 과학으로 충성 다해갈 이 교리들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의 품, 어머니 당의 품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당에서는 과학교육부문 일꾼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를 일도 세우는 것을 건설 분야에서 주타격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손길 아래 조국당 방방곡곡에는 과학자들을 위한 거리와 살림집, 휴양소들과 과학연구기지들이 끊임없이 일떠서 우리 당 과학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또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연구사들은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고
어기는 계획 수행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 나가는 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부흥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필승의 낙관과 토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올 일념 안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농작물 후반기 생육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비대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력포구역 의력포 남새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밀양 원소 비료와 용량액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논뼈 소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논뼈 비료 관리에서 투날당 무게와 요문율을 높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망간과 마그네슘을 비롯한 밀양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용량액들로 입덧 비료 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 쪽으로 용량이 약한 포전들에 대한 저항을 정확히 해서 거현웅 천연생물활성제 진심미로와 2% 다수를 혼합하여 입덧 비료 시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논뼈 소출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강남군 신정농장에서도 논뼈 용량 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비답성 능력을 높여줘 논뼈 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벼물기 한창인 조건에서 이거 자주 날이 흐리면 해비침들이 떨어져 이삭겨물기에 지속적 용량을 주기 때문에 다한소 강물질 비료와 나노 비답성 강화제, 천연생물활성제 같은 이런 식물 용량제들을 7 내지 12간격으로 3회 이상 분무해줘서 천할 질량과 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소리를 비롯한 살균제들을 분무해줘 병균들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신흥군 창서농장에서도 논뼈의 천할 질량을 들이고 요문율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후반기 생육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기본은 천할 질량과 요문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이거 태풍과 불리한 기상 조건의 영향으로 해서 이거 벼 생육에 좀 불리한 날씨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0.4% 보로대가 시안산 유사 칼슘을 비롯한 각종 살균제들을 시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밀양원소 비료들을 시비해줌으로써 천할 질량과 요문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문군 한윤농장에서는 소날 질량을 들이는데 모를 받고 비가 많이 오면 냉해를 받고 나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각종 용량 강화제를 정상적으로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해성 기후에 대처해서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상승 기간에는 이 거기압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들에서 적해인 날씨가 위주로 되었다면 이 중순 쪽부터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닥 공기 영향으로 해서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들에서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 이 기간에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평균 기온은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해비침률은 55% 정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해안의 그 대부분 지역의 원구루 논뼈는 요물기 마감 단계에 있고 뒷구루 논뼈는 요물기 초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논뼈의 요물기가 평균 5일 정도 빨라진 것으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벼의 초날 질량을 1g만 높여도 정보당 소출을 250 내지 300kg 정도 중수할 수 있고 요문율을 1% 높여도
종보당 소출을 80 내지 100kg 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벼유물기가 끝날 때까지 그 다원소 강물질 비료, 나노 비답성 강화제, 천연생물활성제와 같은 이런 식물 용량제도를 7 내지 10일 간격으로 종보당 500 내지 600리터씩 분무해줘서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벼를 수확하기 20일 전에 알곡 요물기 촉진제를 종보당 1리터씩 400 내지 500리터의 물에 풀어서 분무해줘서 벼의 요물기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8월 하순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해빛 침률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병이 일단 퍼지면 종보당 소출이 30%까지 감소되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0.3% 속해 많은 보르덱이나 카르벤단진과 같은 살균제들을 400 내지 700배액으로 한 주일 간격으로 분무해줘서 병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뿌리들이 활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논물 관리를 담수식으로 하지 말고 간단물대기와 포화수식 물관리 방법을 받아들여서 토양의 산소 함량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논물대기는 벼를 수확하기 10 내지 15일 전에 진행하는데 모래기가 많은 논을 비롯해서 물이 잘 빠지는 논들에서는 수확하기 5 내지 7일 전에 논물대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벼의 수확조기는 늦종과 중간 늦종은 이삭입해서 50 내지 55일 이후이고 올종과 중간종은 40 내지 45일 경입니다. 개별적인 포존들에서 수확조기를 판정한다면 벼이삭이 중간 부분의 알들을 손톱으로 눌러서 자리가 나지 않을 때인데 그 이삭의 밑부분의 푸른 알 비율이 5% 이하이고 나달의 물기 함량은 25% 이하인 때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논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벼 수확기와 탈곡기, 트랙터와 같은 기계화 수단들이 수리 정비를 빠른 기일에 끝내고 한 알의 나달도 호실하지 않도록 벼 가을 준비를 유연성 있게 빈틈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강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상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국기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각 국기와 더욱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민 누구나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그래서 가정과 일터 그 어디에서나 국기를 형상한 옷을 입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감정에 맞게 여러 창작 단위들과 피복 생산 단위들에서는 우리 국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다양한 작품과 제품에 담아 창작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화국기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상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 영역에서 가까이 하려는 이러한 지향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향과 요구에 맞게 우리는 사무실이나 가정의 책상들에 놓을 수 있게 탁상용으로 또 여러 운수수단한테 놓을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리고 또 여성들이 브로치 형식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예품으로서의 그 가치를 더 부각시킬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형상을 심화시켜서 공화국기 사상예술성을 더욱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기를 형상한 옷들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데 맞게 자기들이 만드는 운동복들의 국기를 더 훌륭히 다양하게 형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상 체육복장 제작소의 종업원들입니다. 우선 촌재질부터 신축성이 강하고 그리고 통기성이 있는 그러한 재질의 촌을 선택하고 운동에 편리하게 옷을 제작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즐겨 찾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서면 우리 사람들이 국기를 형상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닐 때 더욱이는 우리가 만든 옷을 입고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 마당에서 남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릴 때 제일 기쁩니다. 뒤늦기에서 5일 폭우로 인한 큰 물로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의 하나인 이스탄불에서는 큰 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같은 날 브라질의 남부 지역에서도 온대성 조기압에 의한 폭풍으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기관은 이번 재해로 약 60개의 도시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적어도 21명이 목숨을 잃고
1600여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는 속에 새형의 발전 장치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동식 피스톤 펌프 장치입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 원리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 장치는 강이나 바다에서 부표에 의해 또 있으면서 파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 원리를 이용하면 이 밖에도 각이한 형태의 에너지 변환 장치들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물 모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여러 분야들에 적극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발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만든 김매는 로봇입니다. 오리가 논에 들어가면 발로 논바닥을 헤집어 놓아 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개발자들은 여기서 착상을 얻고 이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김매는 로봇은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며 정해진 자릿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김을 맨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렸다가 주룩해였습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신계와 부전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 남포시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처산, 맹산, 기마를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결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저녁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서해에선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4일에는 자강도와 함경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황해남도와 강원도, 개성시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